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이란이 전격적으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완전하고 총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 영어로 complete and total ceasefire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이 사람들 이런 일을 핸들링하는 걸 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히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조정하고 시작하고 끝내고 이런 느낌만 트럼프 손에 쥐어주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트럼프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란이 6월 23일 날 카타르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 14기를 발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한적인 대응에 사의를 표한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저는 살다가 전쟁을 하고 있는 두 쌍방 간에 사의를 표한다. 아니 탄도미사일을 14기나 쏘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의를 표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걸 또 처음 듣습니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인데 그게 바로 트럼프라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12일 전쟁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12day war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그 12일 전쟁, 12day war가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바로 이 시간부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주가는 다시 상승세에 돌입하는 그러한 모습을 전 세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휴전의 절차도 아주 구체적으로 본인 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고 또 이란도 양쪽에 이미 전개되어 있는 병력이라든지 군 장비라든지 최종 임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나서 6시간 뒤에 이스라엘의 휴전이 시작된다. 다시 고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이 먼저 휴전을 한다. 그리고 12시간 뒤에 이스라엘이 휴전한다. 이렇게 누가 먼저 총을 내려놓냐. 휴전할 때는 누가 먼저 서로 총을 겨누고 있다가 자, 너부터 총 내려놔. 총을 먼저 내려놓는 쪽, 이쪽이 사실상 항복했다는 뜻.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은 ceasefire지만 사실은 surrender, 이란이 전격적으로 항복했다. 이렇게 다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을 내려놓는 쪽이 이란이고 그로부터 12시간 뒤에 이스라엘이 이제 휴전에 돌입한다. 지금 그렇게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돌이켜 보면 지난 6월 12일 깜깜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시간으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이곳 시간으로 새벽 2시, 3시 그 무렵에 이스라엘 공군기, 전투기, 전폭기 포함해서 수십 대 또는 뭐 100대가 넘는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이란 상공, 테헤란 상공, 그 다음에 주요 핵시설 상공을 까맣게 아마 덮었을 겁니다. 그것을 누군가 낮 시간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걸 촬영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마 까맣게 덮었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 30대만 웬만한 지역의 그 상공을 30대 정도의 전폭기가 하늘에 떠 있으면 까맣게 덮었다라는 느낌이 온다고들 하는데요. 이게 100대가 넘었으면 아마 그런 느낌을 줬을 겁니다.
그게 6월 12일 날 있었고 전 세계가 모두 톱뉴스로 타전을 하면서 충격과 놀라움 속에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 6월 12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텔아비브에도 이란 쪽에서 쏜 탄도미사일이 떨어지기도 하고 피해가 속출하고 사상자가 생기고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 뉴스를 전하는 쪽에서 양쪽을 기계적으로 그 조금씩 양쪽을 다 균형을 맞춰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로 주고받았다,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다 하는데요. 그건 저는 전황을 잘못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테헤란, 이란의 주요 핵시설 그 상공의 제공권을 이스라엘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투기와 전폭기들은 마치 자기 나라 상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란 상공을 동부지역, 서부지역, 북부지역, 남부지역, 수도 테헤란 할 것 없이 원하는 곳,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걸 어떻게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일방적인 거지요. 두 나라가 수도 기준으로 했을 때 1500k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육군이 서로 국경선을 넘고 이런 것을 상상할 계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제공권을 누가 장악을 하느냐 이거였는데 이번에 이란 전투기는 단 한 대도 발진했다는 뉴스가 없었습니다. 쏙띠라는 말을 쓰지요. 그게 불어에서 온 표현인데 전투기가 이 활주로를 이륙하거나 항공기를 이륙할 때 항공모함을 이륙할 때 그때 쏙띠라는 말을 쓰는데 이란 전투기는 그 작전에 참여하는 전투기가 있었다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시간 문제일 뿐 이번 전쟁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6월 23일 어제죠. 6월 21일 3일 전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은인자중 결정을 미루는 척하다가 이란에게 2주 동안의 말미를 주겠어 잘 생각해 핵에 대해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좀 표시하지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2주간의 말미를 주는 척하다가 이틀 만에 미국 미주리주에서 출범을 한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 7대가 괌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인도양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를 거쳐서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15시간을 날아가서 극비 작전을 수행을 해가지고 그 이란 내에 있는 핵시설 포르도 그 다음에 이스파한 이런 곳을 그냥 나탄즈 이 세 곳을 때린 겁니다. 이것 또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른바 벙커버스트 GBU 가이디드 범 유닛이라고 하는 GBU 57 한 발만 떨어도 지상 60m 지하 60m 70m를 파고 내려간다는 같은 장소에 두 발을 떨어뜨리면은 그것이 100m 이하를 파고 내려간다는 그 14발을 투하를 한 겁니다. 아마 이때 이란은 완벽하게 전의를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란으로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6월 23일 그러니까 6월 21일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벙커버스터 14발을 이란 본토에 투하를 하고 난 뒤 이틀 뒤 6월 23일 그렇습니다. 바로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미국 공군기지에 이란이 탄도미사일 14기를 발사를 합니다. 이란 지도부는 자국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벙커버스트 14발을 얻어맞았으니
우리가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14발의 탄도미사일로 보복을 했다. 그런데요, 이걸 사전에 통보했답니다. 이란이 미국에 대해 사전에 통보했대요. 우리가 카타르에 있는 알 우데이드 그 미군 공군기지에 폭격하겠다. 탄도미사일 쏜다. 그래가지고 14발 중에 13발은 요격을 해서 공중에서 폭발시켜버리고 한 발은 그냥 놔뒀답니다. 피해가 전혀 없는 어떤 사막지역 같은 데 떨어진 모양이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고 이제 오늘 전격적으로 휴전, 시즈파이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란이 항복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란이 그 외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놨는데 그 성명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도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나 뭐 합의를 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트럼프의 그 Complete and Total Ceasefire 완전하고 총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말을 이란 당국이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12일 전쟁, 12-day war 이거를 총체적으로 규정을 한다면 그래, 국제 질서는 힘센 자의 논리에 따라 전개되는 거고 마무리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상황을 전 세계인들이 목격을 했다라고 봅니다. 힘센 자라는 건 뭐냐? 초등학생 용어로 바꿔서 말해 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강력한 폭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 가장 강력 폭탄 벙커버스터 GBU-57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 이거 앞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앞에 이란 하메네이 정권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왜?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 강제적으로 정권 교체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상대국을 향해서 일국의 최고 지도자가 상대국의 레짐 체인지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그 선전포고를 한 상황 속에서도 그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트럼프 입에서 이란에 대한 레짐 체인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벙커버스터 14발을 투하를 했고 B2 스텔스 전략 전폭기가 이란 테헤란 상공까지 휘젓고 돌아가고 여기에 하메네이 정권이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것이다. 그래서 누가 더 가장 센 강력한 폭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손에 핵무기가 생기기 전에 그것을 파괴한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핵무기를 악착같이 만들어내는데 이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20기에서 50기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최근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결국은 중동 질서가 재설정된다. 컴퓨터 용어를 빌려본다면 리셋. 지금까지 있었던 질서는 이제 테이블 밑으로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중동 질서가 재편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결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강력한 의지를 군사적으로 표현할 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이번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란 외무장관이 황급하게 모스크바에 날아가서 푸틴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 말 90년 뭐 이 무렵에 동구권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그때 동구권 그쪽 당 공산당 서기장들이 최후로 어떤 일을 하느냐, 모스크바에 전화를 합니다. 고르바초프 동지, 지금 우리나라 수도에 20만 군중이 거리로 몰려나와서 자유를 외치고 있는데 저자들을 탱크로 진압을 해서 질서를 회복할까요 말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고르바초프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귀국의 일은 귀국이 알아서 결정하시오. 나도 내 코가 석자요. 그랬을 때 동구권 국가의 공산당 서기장이 하는 일은 바로 비서실장 두르라고 그래서 야, 헬기 준비시켜. 헬기 타고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구권은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비서실장은 가서 헬기를 준비시키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지요. 이미 실각이 됐는데 비서실장은 자기 공산당 서기장하고 모스크바의 고르바초프하고 통화하는 것을 다 비서실에서 엿들었는데 헬기를 준비하다니요. 비서실장도 불이 나게 자기 집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 때려 싣고 중립국 국경을 향해서 오스트리아 국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 이미 5만 명 정도의 피난민들이 국경선을 쭉 대기 행렬이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동구권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란이 이번에 외무장관을 모스크바에 급파를 했는데 제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마 푸틴한테 가서 푸틴 형님 저희들 어떻게 해요? 항복할까요? 아마 그런 의사타진을 했을 겁니다. 푸틴이 아마 했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텐데 우리도 아시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외무장관을 모스크바에 급파를 해서 푸틴을 만난 직후에 이제는 안 되겠구나. 자칫하다간 하메네이 정권까지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항복선을 하고 그래서 Complete and Total Ceasefire에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가지 않겠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라는 핑계를 댔는데 오늘이 6월 24일 오늘이 바로 현지 시간으로 네덜란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새벽 시간이니까 여기는 새벽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정상들이 포토 세션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그걸 핑계 삼아서 아주 뻘쭘하게 됐다 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아마 나토 정상들이 거기에는 인도 총리도 오고 뭐 호주 총리도 오고 나토 총리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4개국 나라 정상들도 거기 오는데 유일하게 보이지 않는 얼굴이 한국 대통령 이재명 얼굴일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끼리 한국 대통령은 왜 안 왔대? 라고 수근거리면서 중동 정세가 불확실하다고 봐서 그래서 안 왔다는구만.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겁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